은행권에서도 금을 거래할 수 있어요. 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골드뱅킹이라는 걸 엽니다. 계좌를 열어서 0.0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소액 거래가 가능해서 뭐 용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래 수수료가 1%예요. 좀 비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성화된 대표적인 투자처로는 한국금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금거래소의 약자는 KRX인데 여기는 금 현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금을 실제로 사고 파는 건데 금을 들고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주식시장 형태처럼 온라인상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골드바로 인출도 가능한 그런 현물 시장인 거고, 방법은 증권사에서 금거래 전용 계좌를 열어요. 우리 금거래소라는 금현물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랑 동일하다고 보야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열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한국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증권사에서 금 계좌를 연 다음에 한국 금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금 거래 단위는 1g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소액으로도 할 수 있죠. 1g 단위로 거래를 하고요. 이건 좋은 게 거래 그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전혀 붙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도 붙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금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금 계좌에서 현물로 금을 인출할 때는 10%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10% 부가세를 그럼 내가 증권 계좌에 서로 간에 사고 팔고 한 5년 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이 됐어요. 그래서 1억에 대한 금을 현물 인출할 때 금 1억짜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부가세가 포함된 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억 1,000이 남아있다면 10% 부가세를 제외한 1억 원이 나의 금이구나 해서 1억 원짜리 금이 현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좌에 1억이 남아있다면 한 9,090만 원 정도가 나의 금 가격이 되겠죠. 나머지는 부가세니까 그건 납부가 될 거고.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인출할 때도 금 뭐 미니 골드바라든지 금 조각 단위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금 계좌가 딱 금 계획 정규 규격품만큼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거 전액 찾을래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2025년 2월 18일 1kg짜리 골드바 가격이 1억 5,300인가 800인가 그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3분의 1이니까 이걸 뭐 3분의 1등분해서 주느냐, 그게 아니라 좀 정제해서 줘야 되겠죠. 그런 같은 경우는 인출 금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그 금 가격에 맞춰서 뽑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개당 한 2만 원 정도, 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권에서도 금을 거래할 수 있어요. 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골드뱅킹이라는 걸 엽니다. 계좌를 열어서 아까 금 거래소는 1g 단위로 거래를 했잖아요. 여기는 더 작아요. 0.0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거래소의 100분의 1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액 거래가 가능해서 뭐 용돈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래 수수료가 1%예요. 좀 비싸요. 아무래도 거래 금액 단위가 소액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비싸지기 마련이겠죠. 원하는 수수료 금액을 채우려면. 그래서 1% 정도고, 또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금이다 보니까 인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금거래소처럼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금거래소니 골드뱅킹이 하는 거에 경쟁 상대는 뒷금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유통되는 금들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금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여기 은행권에서 하는 골드뱅킹은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단점이라기보다. 변수는 뭐냐면 이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골드뱅킹에서 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원하지만 달러로 환산이 됩니다. 달러로 환산이 돼서 그 달러에 맞는 국제 시세대로 그 투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받을 때도 이 원달러 환율대로 해서 원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환율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겠죠. 환율이 좋으면. 단점은 아니지만 변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사에 어떤 골드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금 펀드나 금 ETF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아까 은행권처럼 1%는 좀 비싸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 소득세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붙어요. 근데 이게 금 펀드나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상품을 대부분 투자하는 거거든요. 선물이 파생 상품이라서 우리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투자는 안 되고요. 일반 이제 금 계좌를 열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TF는 금 채굴 기업이나 금 관련 업체를 묶어서 펀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상장했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금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올랐다. 근데 해당 펀드는 2배가 안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 업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이 해당 업체의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2배까지는 되진 않겠죠. 그래서 금값은 2배 됐는데 나의 ETF는 뭐 5%밖에 안 올랐느니 10%밖에 안 올랐느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금 관련 투자에 대해서 이거는 제도권 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금은방에서 막금이라든지 뒷금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보관하는 형태는 뭐 거북이 같은 형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미니골드바라고 해서 코스트코 같은 몰에 가면 약간 이렇게 조그만 금 덩이가 있어요. 금 조각이죠. 덩이는 아니고. 이 금 조각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소소하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아까 음성적인 투자도 굉장히 많지만 한국 금거래소나 이런 쪽을 통해 갖고 골드뱅킹도 마찬가지죠.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게으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언제 금은방을 돌아다니고 시세를 알아보고 우리가 금 시세가 오를 거는 알아도 뉴스에 나와서 예상은 되더라도 금 투자에 나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금거래소나 골드뱅킹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증권사, 금 펀드, ETF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여기서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 뭐 0.1% 뗀다, 1%를 뗀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여태까지 안 했었잖아요. 투자 자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메리트라고 봐져요. 아무리 금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도 이게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변수가 있으면 사람이 불안 심리가 있으면 안전자산이 금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뉴스에도 그냥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다고 해서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은행이라든지 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행동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금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뭐 수수료다, 부가세 10%다 이런 거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런하면 발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상으로 휴대폰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수수료가 든다, 뭐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